경찰력에 들어가 보셔야 돼요. 이런 경우가 가끔 나와요. 그럼 시간 2년 허송세월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형제 자매가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의심이 갈 때는 만나봐요. 만나봤는데 만약에 형제 일이 파혼을 일으켜줘 현재 집에 안 나타나, 그러면은 잠수 탔다고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참 많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아무 가족도 모를 수도 있고, 두 번째, 여자친구랑 가가지고 지금 한 달째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한 달 후면은 돌아오는데, 근데 이 부분이 물어보니까 지금 비밀 연애를 한다고 쳐요. 그럼 여자친구랑 미롤여행 갔다고 이야기를 절대 못 합니다. 사실 그래요. 또 하나, 실종됐다가 경찰 관서에 실종 신고를 해가지고 정식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가 있고, 안 나타나니까 실종됐다고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정확한 용어 정리가 돼가지고 실종 선고에서도 아시다시피 판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일반 실종 선고 5년이고 특별 재난 실종 선고, 항공기 사고라든가 비행기 사고라든가 이때는 1년으로, 여기에 따라서 다 내용이 틀려진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시는 여기 쪽에 송달을 하신 분이 교도소를 갔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받았어요. 과연 교도소 갔다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말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도소 갔으니까 이 사람이 요즘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어떻게 나오냐, 공시송달 신청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올 때, 예를 들어서 나이가 몇 살이다, 군대 갈 나이다. 지금 군대 갈 나이란 말이에요. 21살, 22살이에요. 그럼 당연히 지금 없으면 군대를 갔으면은 군대 갔다라고 이야기할 건데 머뭇거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아니지만은 단순하게 그냥 안 받았으니까 공시송달이 아니라, 우리는 역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실례된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교도소 간 걸로 들었는데 사실이냐고. 그럼 이 사람들이 팔팔 뛰면서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기다 그러면은 올 것이 왔군 하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럴 때 주소가 광나루로 56km 80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다 보내놓고 안 받았으니까 공시송달 한다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게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송달해야 될까요? 교도소에 있는데 공시송달이, 주소는 이분이 일반적으로 법원을 하면은 공시송달할 때 마지막 주소지 처분 발급해가지고 그 주소를 하죠. 마지막 주소지가 여기 테크노마트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는 지금 동부 교도소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소가 언밸런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디로 보내야 되냐? 교도소장한테 보냈는데 그 사람한테 죄인이 아니라 형제원한테 송달을 해야 되냐, 반드시 사인 받아야 되냐, 아니란 이야기예요. 교도소장 또는 소년원장한테만 가면은 그걸로 좋거지, 이게 안 됐을 때는 무효가 돼버려요. 이 사람이 공시송달로 잠수 탔다 어쨌다 이런 부분 디테일을 몰라가지고 그대로 공시송달 해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출소가 됐네, 나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무효 신청하면 이거 무효가 돼버려요. 그럼 시간이 어떻게 돼버려요? 이런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분이 단순하지만은 한 곳에만 좁은 분야로 범위를 좁으니까 여기만 파도 남들 일반적인 경매한 것보다 시간이 더 단축된다는 얘기예요. 경매 전반적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00시간 걸린다. 근데 자세히도 모르면서 10,000시간 걸려요. 근데 지분 경매는 만약에 5,000시간, 10,000시간 하면은 거의 달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 곳만 하니까.
송달하고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 제가 선생님들한테 바라는 게 뭐냐, 이렇게 소액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소액이지만은 그만큼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고 금액이 작으니까 그냥 던진다 이런 표현 쓰지 마시고, 제 경험으로는 200만 원, 300만 원 받아가고 해결 안 되면은 신경이 쓰여요. 또 여기에서 낙찰을 받는데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받은 물건마다 다 수익이 된다, 이게 아니죠. 저는 지분 경매를 줄기차게 하는 게, 만약에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 물건 하나 가지고 몇 프로, 제가 평균적으로 200~300% 수익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 가지고 수익 낼 수 있냐 하면 제가 답을 못 해요. 근데 10건을 하면은, 제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10건을 하면은 3건 정도가 회수되면 원금 회수된다. 그 나머지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중에 한 건 정도는 묶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례처럼. 그럴 때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업무를 아시면은. 송달이 안 된다, 불가능한 것을 굳이, 제가 실제로 사례입니다. 진짜 힘들 때 2008년도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지분 경매를 할 때 피해야 할 물건, 반드시는 아닙니다. 우리도 나이가 먹어가지만은 공유자가 나이가 많다, 그럼 피해야 돼요. 왜냐, 사망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간다죠.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송달이 많이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물건들은 피해라. 또 하나, 당사자가 많은 물건. 나이가 많다는 이야기는 당사자가 많다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상속이 되니까. 거기다가 대습 상속까지 되보세요. 걷잡을 수 없이. 실제로 저희 강주 사무실에서 8명을 출발한 게 마지막 끝나고 나니까 28명까지 늘어났어요. 송달만 1년 반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 많은 것은 피해라. 여기도 초보자일 때 피해라는 건 절대적이 아니란 거예요. 또 하나는 기획부동산 물건을 피해라. 형제간들은 수가 좀 많다 하더라도 연락이 대부분 되죠. 근데 수가 기획부동산일 때는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도대체 수배가 안 돼버려요. 근데 이것도 절대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수익이 안 내면 그 역으로 들어갑니다. 또 면적이 작은 물건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피해라 그래요. 근데 저는 면적이 작은 물건을 선호합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나올 부분이고, 계속 역으로 업그레이드로 생각하지 않은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수익이 늘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량은 좀 많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기본기만, 이런 말씀 왜 우리 사이 말씀을 드렸냐, 그 어린 친구가 불과 2년 만에 아까 그런 522만에 받은 것을 본인 혼자 판매까지 혼자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강주 사무실에서 사이가 없으면 안 돌아갈 정도로 2년 만에, 거의 지금은 4년 됐지만은 2년 만에 다 커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 정도 실력이 순간이 느냐, 하나만 하니까. 물론 여기는 이제 직업들이 다양하셔가지고 전업하실 분도 오늘 그냥 순간적으로 무슨 느낌이 오셔가지고 전업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2시간 가지고는 사실은 어림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 정도만. 근데 이것은 실전이라는 거예요.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여기 오늘 나와 있는 내용 우영달 박사님이랑 공저로 썼지만은 3건 제하고는 제가 다 했다는 거예요. 여기 투자 클럽이시니까 아마 수많은 경매 학원에 많이 가셨을 걸로 봐요. 특강도 많이 받으셨고. 근데 책의 사례 보면은 저도 일반 경매 책도 많이 받고 많이 봤는데 사례가 기껏해야 2~3건 나와요. 나머지는 소설이죠. 남이 한 걸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다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청색으로 아래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19, 224, 251, 341이라고 나와요. 청색으로. 이게 제가 쓴 책에 이 사례로 나와 있던 걸 페이지 수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대부분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신뢰를 하셔도 돼요. 짧은 시간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게 적은 돈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저희 팀에서 테크놀로기 팀에서 몇십만 원짜리 땅까지도 있어요. 절대적이 아니란 이유가 뭐냐, 아까 피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면적이 작은 거, 면적이 작은 것을 피해라고 했는데 저는 그걸 활용을 합니다. 사람 수가 많은데 남들이 피할 때, 가족 나이가 많으니까 피할 때 저는 그 물건을 들어갑니다. 절대적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 느낌으로 돈이 될 때 어떤 거냐, 법은 과학이라고 말씀드린 대로 저는 법테크란 말을 많이 써요. 법으로 활용해 가지고 제가 수익을 많이 내거든요. 오늘 뭐 잠시 쉬었다가 조금 있다가 나올 때 도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남이 안 하는 물건. 근데 이게 제가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군대에서 저는 그 출신은 아니지만은 폭발물 제거반, 우리는 겁나가지고 근처를 못 가요. 이쪽에 대해서 기술이 축적되신 분들은 다 폭발을 제거하잖아요. 안전장치하고. 사망 확률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저희 특수 물건에서도 정확히 알고 가면은 쉽다는 거예요. 정확히 알면은. 면적이 적을 때 법테크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선생님들 만약에 20평짜리 주택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역이 20평짜리 토지가 나와 있어요. 100평짜리 토지가 나와 있어요. 선생님들은 20평을 땅을 사겠습니까? 100평을 사겠습니까? 일명 딱지라고 서고 분양권이라고 서죠. 입주권이라고 서죠. 어떤 걸 사시겠어요? 20평을 살 거예요. 적은 돈을 쓰죠. 물론 차이는 있겠죠. 큰 평수 살 때는 더 큰 아파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단일 평형으로 32평이 나온다는 전제, 그 전체 단위가 32평 단일 평수로 나왔을 때는 절대 100평을 안 살 겁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역으로 중개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100평을 소개를 합니다. 당연하죠. 수수료가 많으니까. 입장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100평 중에 만약에 100분의 1이 경매에 나왔다. 한 평당 1,000만 원. 나머지 99평이 9억 9천. 이럴 때 100분의 1을 경매로 1,000만 원이 나오는데 저는 5천 쓸 거예요. 이해 안 가시죠? 중개 사신 분들 같은 경우 100분의 1짜리 갖고, 선생님들이 많이 갖고 있었다. 어디다 쓸 물건이고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가 사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현금 정산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나올 때까지. 그 위에는 없는데, 만약에 어디 가보니까 우리 지하 4호처럼 지분을 사준다. 본인 입장에서 1,000만 원이 급한 돈이 필요해. 100만 원이든 500이든 팔려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까 5천만 원을 샀는데 이걸 1,000에 안 사겠어요. 5천에 살 때 왜 살까요? 다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오늘은 제가 선생님들 연락처를 모르니까 그 자료를 제가 못 넘겨드리는데, 법테크라는 이유가 뭐냐, 이것만 알면은 100분의 1을 사요. 물론 끝까지 버티기 하면 우리가 손해 볼 수는 있어요. 상식선이에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100분의 99를 갖고 있고 제가 100분의 1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입주권이 나와요. 근데 입주권의 효력이 얼마 전에 성동구 2억 얼마짜리가 160 몇 명 와가지고 7억 8억이 낙찰된 거 아시죠? 올 초일 거예요 아마. 그 입주권 딱지 가격이 7, 8억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입주권 딱지가 5억만 잡았다고 쳐요. 5억짜리다. 5억이 나왔을 때 이거 입주권만 나오면 5억이 나오는데 제가 100분의 1을 갖고 있고 선생님들이 100분의 99를 갖고 있어요. 입주권 딱지가 누구한테 나올까요? 이미 물어보지 마나 필요 없는 질문이죠. 100분의 99가 나오겠죠? 대답을 해보세요. 근데 안 나옵니다. 이게 법에가 나와 있어요. 저하고 같이 가실 분들은 대부분 제가 제일 먼저 법제처와 친해라 그래요. 항상 법이 변하니까. 여기를 제가
뭐 김대중 회장님이 알려주시면 또는 김광현 선생님이 알려주시면 나중에 제가 거기다가 전화번호 안다든가 밴드에다가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 사례를, 정확한 근거를. 또 도로가 어떻게 보상이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정확한 근거로, 저는 이쪽 공부한 사람이니까 올릴 거예요. 여기 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합의된 자로 한 명으로 한다요. 합의된 자. 대표자 한 명으로 본다. 입주자로 본다. 조합원 자격에가 법에가 나와요. 도정법에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물건을 5천에 샀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100분의 90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100분의 99니까 딱지가 나와가지고 5억을 벌 수 있겠다라고 희망에 부풀고 있을 때 제가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5억이 날아가잖아요. 그건 저한테, 경우에 따라서 저한테 4억 줄 수도 있어요. 힘겨루기 위해서. 나 4억 안 주면은 날려버린다. 서로 협의 안 해줄란다면 어떻게 해요? 1억이라도 벌고 싶어서 4억에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1억이 남으니까. 이건 너무 날강도 심보고, 이 중에서 2억, 3억 정도는 속된 말로 뜯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든 게 법에 나와 있고 법테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분을 좋아하고 지분에서도 가장 작은 평수를 좋아해요. 물론 절대적이 아니라는 표현을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은, 면적이 작을 때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면적이 작은데 최소 10가지 사례가 있어요. 적은 평수로 어떻게 큰 돈을 벌 수 있는가, 이런 사례가 있지만은, 우선 오늘 다 한 가지고만 해가지고 너무 짧은 2시간 동안에 말씀을 못 드리니까, 이런 것도 있다, 이거 확실한 거잖아요. 팩트니까. 이런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